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장중에도, 네페스 아크를 추천해 드렸고, 두산 테스나를 분석해 줬으며, 그 다음에, 상한가 분석 시간에도, 매수할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수를 한다면, 보합 전후에서 네페스 아크를 매수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금요일 날 등락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상한가 잔량 가까스로 상한가 틀어막아가지고 15,000주가밖에 잔량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증시가 폭락하는데 이 조금 하락해서 나왔죠. 근데 이제 쭉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증시가 안 좋은데 이거 좀 뭐 빨리 털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 지금은 이제 3월 달에 현재까지 수출이 뭐 사상 최대치 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성과 때문에 그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쭉 뭐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쳐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테스 뭐 쭉쭉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자꾸 공략을 하다 보면 반도체도 그렇게 재미를 별로 못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한참 공사하고 이 하이닉스 먼저 거기 투자하고 삼성전자는 후차적으로 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공정 장비 이런 쪽도 수혜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가들이 대부분 보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유독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섹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운드리라 그랬죠. 어디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삼성 파운드리가 연간 2조, 많게는 2조 7천억씩 반도체에서 돈을 까먹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얘가 이제 조금씩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뭐 테슬라 근데 애들 그 파운드리 쪽에 이 테슬라가 주말에 나온 얘기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XAI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테슬라에도 이제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 개발을 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글도 브로드콤을 통해서 하고 페이스북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이제 약간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절대적 이 시장 지배력 뭐 이거에서 약간씩 이제 분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 그러면은 애들 조금 좀 악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 자체를 지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만들 수는 없고 그것을 파운드리 형태로 지들이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들이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가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제가 이제 파운드리 하는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말이 바로 이제 공장 팩토리 또이 우리 이제 제조를 하는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저쪽에 바이오 쪽에 보면 CDMO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MO, CDMO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위탁 생산하는 거거든. 그것을 반도체로 가져오면 바로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팹리스 하면은 이제 팩토리지 않습니까? 이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 회사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생 공장을 갖추면서 설계한 회사들이 우리 거 좀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그 위탁 생산하는 것이 파운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이 TSMC에 비해서 좀 계속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죽쓰고 있었던 것은 기술이 좀 딸려서 그래요.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비해서 기술이 좀 그 전에 계속 딸렸습니다. 딸려가지고 진행이 돼서 애들이 TSMC로 더 가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메모리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개나 소나, 꽃게나 가재나, 테슬라도 AI 칩 개발하겠다. 뭐 이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D램 수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간 낸드 수요까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D램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위탁 뭐 자체 뭐 생산한다 하더라도 D램 수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약간 굽실굽실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조금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그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이 확실히 이제 1분기부터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테슬라, 애플, 퀄컴 이런 것들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돼서 서서 이제 회사들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오고 신규 거래처가 확보되고, 특히 신규 거래처는 제일 큰 게 이제 젠슨왕의 그록 이 AI 칩 생산, 그리고 AMD 요번에 이제 다 리사수랑 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AMD는 이제 삼성 전자하고 또 각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젠슨왕까지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쪽은 TSMC의 강력한 대항마가 되는데, TSMC가 지금도 기술이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왔어요. 나중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약간은 지금 현재는 좋으나 좀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가 제가 승리를 해가는 그런 구도라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HBM4를 하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이 하이닉스에서 만든 것보다 전송 속도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쉽게 얘기해서 설계 변경 없이 빠꾸로 맞지 않고 바로 엔비디아 이제 납품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한번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능, AI 칩의 성능이 삼성이 좀 앞서버렸다. 여기에서 이제 이 파운드리까지 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데, 요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중에 좀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을 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제가 뭐라고 할까? 얘도 수혜주고, 아니 삼성전자가 작년에 2조 7천억 했는데 다 손가락 빨고 장비 회사들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이대로 하면은 뭐 적자투성이갖고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뭐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판이 거기서 돈 다 까먹고 있다고 뭐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그나마 조금 번 거 거기서 파운드를 다 까먹고
이러고 있는 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장비회사가 실적이 좋을 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장비회사가 뭐 일감이 없는데 좋을 택이 있냐고. 그래서 완전히 맛이 가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수도권들 전에도 제가 두산 테스나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또 일장 연설하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요 시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차트를 보니까 아마 요때 제가 파운드리 그 테슬라 AI 칩을 수주를 받았다 할 때 뭘 제일 먼저 추천합니까? 두산 테스나죠. 두산 테스나가 칩 테스트를 이제 하는 회사 전문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또 애플에 또 수주를 받았다 해갖고 또 좀 더 가고 막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파운드리 관련주 하면서 제가 일 봤던 이 자체가 변한 것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이제 가는데 얘는 뭐 올라가지고 좀 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이 이제 개판 해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그거 말고 파운드리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회사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 이 네페스 아크라 그랬습니다. 네페스가 아니고 네페스 아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페스 아크가 바로 이제 삼성 이 파운드리 수혜주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삼성 그 이제 네페스는 그것도 이제 수혜는 받겠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의 직접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대신 네페스의 아크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걔도 이제 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대표 수혜주들 뭐 이런 것들 중에 바로 제가 이제 쭉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것저것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은 다 수혜를 받죠. 예를 들어서 소재 쪽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ENF, SNS텍 또 누구 코미코 또 뭐가 있지? FSD 뭐 원익머티,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거고 뭐 부품 회사는 원익 QNC 같은 회사들, 리노공업, ISC, TCK, 하나머티 뭐 장비 회사들 당연히 원익 IPS 삼성에서 지분 갖고 있으니까 7% 갖고 있어 원익 IPS, STI, 테스 뭐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PSK, HPSP. 제가 HPSP는 후발적으로 최근에 장비 쪽에서 그래서 이제 매수해서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후공정 쪽에서는 당연히 두산 테스나가 1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 아크 뭐 그 외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LB세미콘, 테크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쪽도 있겠죠. 설계 쪽은 설계 전문 회사가 어디입니까? AD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코아시아, 텔레칩스, 칩스앤미드, 어보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 기판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 심텍 심텍이 이제 DDR7 대덕전자 뭐 요것들이 이제 해성 DS도 있고 TLB도 있죠. TLB 소캠 뭐 관련해 코리아 서킷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쭉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파운드를 하면 테스트 장비 회사가 HBM 하면 테스트 장비 회사가 중요하듯이 이제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산 테스나나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제 쭉 올랐다가 이제 윗골에 달고 장이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괜찮다. 그 대신 이제 장이 이제 너무 빠져대면 가다가 이제 윗골에 달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약간 비중 조절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서도 기본 전략을 가지고 가라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이제 조정을 받을 거 좀 더 조정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얘는 그러면 네페스 아크는 안 가고 꼭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3만 원 회복하고 뭐 요런 형태로 해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도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거 36,000원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요 35,000원, 6,000원 요 자리 추세상 우리가 이제 추세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추세 자리 요 35,000원 전후까지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저번에 지난 금요일 날 분석했던 내용을 다시 또 리뷰를 하는 식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는 어떤 형태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천재투자TV를 구독해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르고 채팅 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라는 거죠. 제야에서 잘한다는 전문가 20명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이 수익 관리, 그러니까 수익을 내주고 또 장이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어쩔 때는 개인이 또 찍은 종목이 잘 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또 같이 잘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맨날 벌 것만 생각해가지고 뭐 하다가 쥐어 터져 버렸다 깨었다 뭐 이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을 때 아니면 이제 이것을 또 매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들이 직접 고른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딱 변곡점에 와서 매수 종목을 해도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은 차트만 보니까 또 주로 차트 했는데 주가는 안 가요. 매수 타이밍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보더라도 이 시장적으로 이 종목이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것을 또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잘한다는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20명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오르고 차팅 앱 100% 무료로 리딩이 되니까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무료 회원 가입하면서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채팅 딱 눌러보면 천재투자 무료방부터 해서 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상한가 분석 시간에서도 딱 네페스아크를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제가 또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목이 아마 한 9개인가 뭐 있었잖아요. 상한가 들어간 놈이. 그 중에서 이 종목 딱 제가 어때요? 장이 뭐 개폭락 나올 때도 거꾸로 일단 올라오고 있잖아. 장이 빠지니까 이제 상한가로 막 쳐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아주 좋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투자 무료방 하나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각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이제 또 전문가 투자성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방 입장해서 수익들 많이 걷어가시고 보유 지속을 해야죠. 네페스아크 네페스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네페스아크 가면서 가는 거니까 약간 약합니다만 얘는 좀 조정을 받는 지수 따라서 그러나 얘도 따라서 다시 올라올 그러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얘는 보유 전략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시큼한데 괜찮아요. 이게 이제 돌파 후 눌림목 요 지수 폭락을 돌파 후 눌림목을 거쳤다가 같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